안녕하세요. 세계는 지금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라오스 결혼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래결혼정보회사의 김은수 이사입니다. 보통 20대, 17, 8까지도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20살 정도 차이 이상을 안 넘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지금 30대, 40대만 받고 50대는 안 받거든요, 결혼을. 그래서 나이 차이를 줄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를 줄여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가지고 유연하지 못해요, 생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고집, 자기가 가치관이 확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를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의 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많던데 젊은 신랑들은 잘 이해도 하고 같이 놀아도 주고 오히려 결혼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확률이 높죠. 평균 20대 20살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죠.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고요. 띠동갑도 있고 그거는 신부들 신랑들마다 성향이 틀린데 평균 보면 18, 19살 정도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30세 차이는 거의 없어요. 베트남에 비해서는 비율은 훨씬 더 떨어지죠. 훨씬 더 떨어지고 제가 이제 라오스 결혼을 할 때 우리 상담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결혼하러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표현이 참 이상한데 진짜 결혼한다는 표현이 그래서 우리 신랑들이 와서 신부들한테 까이기도 많이 해요. 일단은 한국에 오는 게 목적이 아닌 거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신부들도 더 많이 고르는 거거든요, 신랑들을. 그러고 와서 가출하거나 이런 신부들도 간혹 발생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 신랑이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서 못 살겠으니까 이혼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도망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제가 15년 동안 하면서 도망간 케이스는 한 5명 안쪽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와서 다들 일은 하고 싶어 하는데 오자마자 일하러 가는 신부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일단 안 되고 혼자서 다니기도 겁나고 길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응하는 기간이 3, 4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베트남 신부들은 오자마자 돈 벌러 많이 나가거든요. 돈 벌러 나가면 공장에 외국인 남자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걔들하고 회식도 하고 어울리고 친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신랑하고 가끔 싸우거나 안 좋을 때 그 친구들하고 만나고 놀다가 같이 자고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라오스 신부들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물죠. 여성들이 준비할 거는 크게 없습니다. 진짜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와서 성사가 돼서 결혼을 한다. 결혼하면 첫 번째는 이제 한국어 수업을 5개월 동안 받아야 되거든요. 한국 자기 1급을 따야 결혼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실하게 한국 수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신랑하고 빠른 시간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5개월 공부하는 기간 동안 사랑도 만들고 신뢰도 만들어서 서로 계속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록 어려워서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 나라 결혼해서 한국 가려고 하지만 이 신랑을 단순하게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같이 가야 될 배우자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아니죠. 우리 신랑이 가게 되면 사진하고 프로필을 제가 현지에다 보내주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프로필하고 사진을 우리 여성 회원들한테 다 보내줘요. 몇월 며칠 날 이 신랑이 맞선 보러 와. 그럼 너희들도 보고 싶으면 오라고. 그래서 온다고 지원하는 신부들 우리가 봤을 때 나이가 안 맞거나 안 맞는 사람들도 빼는 거죠. 맞는 사람들만 가지고 약속을 정해요. 너는 10시 오고 너는 10시 반에 오고 11시 오고 멀리서 오면 이제 차비들도 다 주고 또 공장 다니다가 휴가 내가 오면 공장 휴가를 내버려서 못 받는 월급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보존해줘요. 그렇게 해서 신부들이 이제 와서 보통 한 명 오면 한 7명, 8명 정도 맞선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랑이 한 2명 정도 되면 한 10명. 근데 그날따라 신랑이 잘생긴 신랑이 오면 신부들이 엄청 많이 와요. 최대 한 20몇 명도 오고 그래요. 신랑이 젊고 잘생기고 그러면 엄청 많이 와요, 신부들이. 어떨 때는 옮겨 다니면서 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커피숍에서 시간을 바꿔가면서 기다렸다가 또 보고 한 명 보고 보통 한 명 보는데 한 30분 걸려요. 앉아서 왜 한국에 시집 가고 싶은지 한국 가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 신부들은 왜 한국에도 여자 많은데 라오스까지 결혼하러 왔냐 이런 거 물어보고 조금 더 이제 마음에 들면 집안 가정사까지 다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30분 걸려요. 몽족뿐만 아니고 라오스 사람들 자체가 사랑을 하는 대상이 나이가 많고 안 많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좋냐 안 좋냐를 보는데 이런 거죠. 실제로 나이 많은 사람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나이는 괜찮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나이 많은 사람이 카페에 왔을 때 내 이상형이 아니냐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 하거든요. 이상형이 나이 많은 늙은 남자가 이상형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신부들도 TV에 나오는 젊은 신랑들을 좋아하지 나이 많은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단지 말로는 그 나이가 많은데 이 신랑이 멋져. 그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는 많은데 멋지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나이 많은데 그런 멋진 분들이 라오스까지 결혼하러 잘 안 오거든요.
뭐 재밌는 사례보다 안타까운 사례도 있고 좋은 사례들도 참 많은데, 좋은 사례는 정말 힘들었던 신랑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보람되고 또 막 고맙다고 애기 낳았고 연락 오는 신랑들도 있고, 자매가 시집 온 커플이 있어요. 자매가 두 분 다 언니 동생이, 언니가 먼저 시집을 오고 동생이 왔는데, 동생이 늦게 왔지만 동생이 애를 2명 먼저 낳았어. 근데 언니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수정해갖고 이번에 딸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커플이 가족들하고 다 같이 다니면서 맨날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와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좋죠. 최근에 가장 안타까운 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결혼시킨 커플인데, 신부가 지난달에 죽었어요. 암으로. 뇌종양으로 여기서 투병 생활을 한 4, 5년 했는데 하다가 재발하고 이래가지고 지난달에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게 아들 둘이 낳고 부산에 사는 신랑인데 너무 인꼬부부처럼 잘 살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하여튼 사람 살아가는 게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외모를 따지겠죠.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러면 제일 좋아하죠. 제일 좋아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한국 남성들도 가면 이쁘고 키 큰 여자 좋아하듯이 피부가 하얗고 똑같아요. 여자도 그렇거든요. 저는 그게 서로의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쁜 여성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쁜 여성이 안 좋을 확률이 높다고 나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쁜 애들이 계속 남자들한테 대시받고 대우받고 막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자기가 먼저 베풀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연장선에 있는 건데, 한국 여자 남자를 만나도 그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남자들은 이 여자가 좋아서 그냥 이 여자하고 한번 살아볼래 하고 살아보지만 그 좋아하는 마음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도파민이 어느 정도 되면 끝나버리잖아요. 끝났을 때는 내가 이 여자가 왜 했지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후회하는 거죠, 그때는. 그것도 이미 늦은 거지. 근데 우리가 한번 탁 뭐 필이 꽂혔을 때는 옆에서 말을 해도 그걸 안 들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예쁜 여자들, 예쁜데 화려하고, 그 다음에 도시에 있는 아가씨들 중에서 예쁜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저는 비추천입니다. 그냥 시골에 있는 순수한 아가씨들, 그런 아가씨들, 꽃으로 치면 장미 같은 여자 말고 들꽃 같은 그런 여자들이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떠냐면, 한국의 남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좋아야 돼. 돈도 잘 쓰고, 처가집도 잘 도와주고, 옷도 막 사주고, 막 이거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내가 막 내 이상형이라 해서 막 결혼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힘들어하고 허적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죠. 무조건 다 된다는 회사는 다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고 예쁜 여자 사진 가지고 자꾸 유혹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여자가 너하고 봐서 보고 싶어해. 예쁜 여자를 보여주면서. 일종의 미끼죠, 미끼. 그러니까 그 신랑들이 그 여자를 보면서 국제결혼이니까 나는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을. 그런데 막상 가보면 그 여자가 없고, 안 그러면 있어도 뭐 요구 조건이 가해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만 모르는데 자기만 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진정한 회사고, 그 회사들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건데, 신랑들은 내기에 달콤한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회사를 찾거든요. 그렇게 가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가면 남편이 월급이 얼마야? 그러면 300만 원이다. 그러면 내 월급의 10배네? 그러면 가서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국에 오면 300만 원 가지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300만 원을 벌어서 내가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갖고 아파트 부금도 넣고 뭐 전화비도 주고 뭐도 주고 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라오스는 저축도 안 하거든요. 왜? 저축할 돈이 없으니까 한 달 월급 받으면 다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쓰잖아요. 우리는 모아오잖아요. 그 개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한국하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한국 가서 돈이 많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받지만 물가도 그만큼 비싸다. 그런 쓰는 비용도 많고. 너희처럼 학교 가면 한 달에 10,000원 있으면 학원 가는 게 아니다. 학교 다니는 게 다. 우리나라는 학교 가려면 돈이 많이 든다. 애기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든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해 주죠. 둘 중에 2개 다가 복합적인데, 요즘은 그 여자가 원해서 오는 사람이 많고, 간혹 가다가 엄마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엄마가 라오스 남자 만나지 마라. 그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엄마가 라오스 남자한테 당해서 미혼모가 많아요. 라오스 남자가 결혼하거나 사랑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남자가 버리고 가버리는 경우. 그러면 자기 딸도 그래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엄마가 딱 데리고 와서 한국 남자하고 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